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술 때문에 어디 가서 말도 못할 큰일을 겪었던 추억이 생각나서 저도 한번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기에 누구에게도 말한 적은 없는데 익명이 보장되는 이곳이라면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해도 걱정이 없겠네요. 벌써 몇 년 된 이야기이고 자세한 부분은 기억도 가물가물해서 잘 나지를 않습니다.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와 있던 일화인데 그 여자친구에게는 여전히 비밀로 간직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은 알고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술 취하면 개가 된다는 말이 딱 저를 위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술 잘 마시는 게 자랑거리고 멋진 거라 생각했던 철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보통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다음날에 필름이 안 끊기면 술을 좀 덜 마셨구나 생각할 정도로 틈만 나면 술 마시고 취하는 게 일상이던 시절이었지요. 아무튼 그 당시에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아니고 경력 쌓겠다고 들어간 회사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 교통이 워낙 불편하던 곳이라서 회사랑 가까운 곳에 자취방을 구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공장도 많고 땅값도 싼 지역이라 중소기업도 많이 일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대학교가 딱 한 개 있었는데 어떻게 근처에서 술 먹다가 알게 된 여자하고 이렇게 저렇게 잘 풀려서 연애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대학생이었고요. 여자친구는 당시에 대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저희 집에서 신세를 져도 되느냐 묻더라고요.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었지요. 잠은 한숨도 안 재울 거라고 준비 단단히 하고 오라고 너스레를 떨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집에서 자는 게 아니라 저한테 부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본가에서 자기 이모가 놀러 오는데 자기가 기숙사다 보니 이모가 자고 갈 곳이 없다고 저희 집에서 신세 좀 줘도 되겠냐고 하더군요. 당시 제가 자취하던 게 어쩌다 보니 좋은 조건으로 트롬자리 빌라를 빌려서 살고 있었는데 방이 하나가 비다 보니 그 방에서 자기를 자기 이모와 같이 하루만 재워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김이 새기는 했는데 그날만 날도 아니고 이렇게 여자친구 한번 집에만 들여서 재워주면 저한테도 앞으로 나쁠 게 없고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는 말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이모라고 해서 저는 엄마발 되는 사람이 올 줄 알았는데 이모가 무슨 언니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젊은 사람이라 놀랐습니다. 지방에서 나레이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늦둥이로 가진 이모라서 나이 차이가 자기랑 얼마 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할아버지 부탁으로 어머니가 이모를 아기 때부터 돌봐주면서 자기랑은 자매나 마찬가지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나레이터 일을 해서 그런지 미모도 미모인데 춤을 춰서 그런가 군더더기 없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지나가는 말로 너네 이모가 너보다 더 이쁘다라고 농담 한마디 건넸는데 여자친구가 질투를 한 건지 제 등짝을 세게 때리더라고요. 아무튼 여자친구도 미모가 어디 빠지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모델급 정도 되는 여자 2명을 끼고 돌아다니니 주변 남자들이 저를 부러워하듯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 시선이 제가 아니라 눈부시게 예쁜 두 여자한테 향한 것이겠지만 왠지 그 두 여자들과 같이 있는 저를 시기 질투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왠지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구며 누가 뭐래도 그 여자들하고 같이 걷고 있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였으니 말이지요. 아무튼 같이 근처에 있는 호프집으로 가서 간단하게 술을 한잔했습니다. 여자친구 이모한테는 멀리서 여기까지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여자친구가 지금 자기가 구상 중인 사업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모가 도와주러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이야 인터넷에서 아무나 장사할 수 있게 플랫폼이 잘 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 사업이 대박을 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라는 인식이 막 자리 잡기 시작한 때였기도 했었고요. 여자친구는 안목이 있고 여자친구의 이모는 나레이터 일을 하는 만큼 옷태가 좋고 키도 크고 길쭉길쭉했기에 여자친구가 쇼핑몰을 차리고 여자친구 이모가 모델을 하는 식으로 해서 옷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업 구상을 해보려고 불렀다 하더군요. 저도 마침 회사에서 하고 있던 일이 판매업 관련이고 유통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물어보고자 제 도움도 필요해서 상의 한번 해보고 싶어서 자리를 만든 거라 하더군요. 거기에 당시에 제 취미가 사진 찍는 거였거든요. 인물 사진은 찍어본 적 없었고 취미삼아 출사를 나가서 들꽃 같은 거 찍는 게 전부였긴 했지만
제가 고성능 카메라도 가지고 있어서 셋이 한번 잘해보자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튼 이야기가 본격적이게 되었는데 여자친구 이모도 나레이터 일 때문에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힘들다고 해서 자기도 이 일에 긍정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날은 간단하게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여자친구 이모가 짐 싸들고 이 동네로 이사를 오기로 했습니다. 술이 애매하게 취해서 아쉽긴 했는데 그날은 여자들이 제 집에서 잠도 자고 가기로 되어 있으니 너무 무리해서 마시지는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여자친구 이모가 짐 싸들고 올라왔는데 지낼 곳을 따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올라온 게 화근이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이모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 생각엔 애초에 여자친구 이모도 그렇게 할 생각으로 아무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올라온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지낼 작정을 하고 온 거죠. 여자친구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아무리 자매처럼 자라온 이모라고 해도 남자친구 집에 이모를 살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기숙사 짐 빼고 와서 저희 집에 같이 살림을 차렸습니다. 여자친구는 거실로 쓰는 곳 구석에서 지내기로 하고 저는 큰 방, 여자친구 이모는 작은 방에서 이렇게 세 사람이서 같이 지내게 되었지요. 저는 회사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이서 아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원래 혼자 지낼 때는 집에서 반주도 자주 했는데 같이 살게 되면서 술을 못 마시게 되니 그게 참 불편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여자친구 사업이 가닥이 잡히고 시범 케이스로 몇 개 물건을 팔아보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인물 사진은 처음 찍어보긴 하는 건데 카메라 안에 담기는 여자친구 이모의 미모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범타로 물건을 올려서 팔기 시작했고 예상외로 반응이 좋아서 몇 벌 안 되긴 했지만 물건을 전부 매진시키게 되는 기염을 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잔치 분위기였고 그 분위기에 술이 빠질 수는 없었지요. 기쁜 날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 성공에 저도 한몫 보탬이 되었다 싶어서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이 들어가니 그동안 참아왔던 게 한 번에 터지게 되더라고요. 셋이 지내게 되면서 그동안 해야 할 걸 못하고 지냈는데 여자친구 이모가 술이 약해서 잠을 자러 방에 먼저 들어갔거든요. 여자친구랑 둘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저는 기회만 보고 있었습니다만 여자친구는 그래도 이모가 있는데 어떡하냐면서 자꾸 거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자친구도 저랑 더 술을 마셨다간 뭔 일이 나도 나겠다고 생각한 건지 자기도 이만 자야겠다며 저보고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힘이 팍 세기도 해서 그냥 술이나 더 마셔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자친구한테 오늘은 내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술을 더 마셨어요. 평소보다 긴장을 하고 마셔서 그런가 술이 잘 취하지가 않았는데 혼자 마시기 시작하니 순식간에 어지러워지기 시작하고 취기가 빨리 올라오더군요. 여자친구 이모랑 셋이 같이 살게 된 게 제 계획도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다니 속상하기도 하고 매몰차게 거절한 여자친구가 괘씸하기도 한데다가 술 기운도 오르기 시작하니 서운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모고 뭐고 내 집에서 내 맘대로 해야겠다 생각해서 여자친구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친구는 저를 거절하는 듯 하더니 결국 저희는 숨을 죽인 채 밤을 지새웠죠. 그리고 그대로 잠든 것 같은데 아침에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숙취에 일어나서 보니 제 옆에는 여자친구가 아니라 여자친구 이모가 있더군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가만 기억을 되짚어보니 여자친구 이모가 자러 간다고 방에 들어갔을 때 제 방으로 들어간 건가 싶은 기억도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여자친구가 제 방에서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으로 들어갔던 거고요. 저는 살금살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에서 나와 거실에 있는 여자친구 이불 위로 몸을 숨겼습니다. 정말 술이 일찍 깨서 잠에서 일찍 깨어난 게 천만다행인 듯 싶더라고요. 여자친구 이모도 술에 골아 떨어져 있던 상황이었으니 속으로는 제발 기억을 못하고 있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잘 될 것 같았던 쇼핑몰 사업은 처음 매진을 기록했던 기점으로 그 뒤로부터는 거짓말같이 한 개도 팔리지 않게 되었고 여자친구 이모도 나레이터 일을 할 때보다 돈을 못 벌고 있으니
흥미가 떨어졌는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짐을 싸고는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여자친구랑은 몇 달 더 만나다가 헤어졌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자친구 이모가 과연 흥미가 떨어져서 돌아간 건지 아니면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고 여자친구한테 미안한 마음에 그냥 일을 접고 돌아가게 된 건지 말입니다. 진실은 그날의 일을 겪은 여자친구 이모만이 알고 있겠지요. 헤어진 뒤로는 당연히 소식도 들리지 않고 저도 회사를 옮기게 되면서 그 지역을 떠나오게 되었으니 살아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가끔씩 그날의 일을 추억하면 정말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좋았던 젊음의 한 페이지였던 것 같네요.